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돕는 변화 디자이너 허윤 박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목적으로 리딩하라입니다. 6.25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 고지전 초반부에 보면 북한군 장교가 포로로 잡힌 남한군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버리들, 너들이 와 전쟁에서 지는 줄 아네? 응? 너들이 와 도망치기 바쁜 줄 알아? 기건 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이 조국에 정말 필요한 건 너들이야. 고향에 가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조국 재건에 나서라. 부상병들은 치료해서 고향으로 보내주라. 풀어주라. 해방조국에서 만나자. 저는 영화가 끝났지만 이 대사가 주는 느낌과 여운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건 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은 무엇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듯 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답하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할 필요와 이유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부족한 자원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고도성장기를 맞이하면서는 돈 되는 일과 기술을 찾아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방향과 목적보다는 목표와 속도가 더 중요시 되었고 상대를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문을 가지지 않는 본질적 오류에 덫에 빠져 아이들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다양한 학원으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내돌리며 공부하고 대부분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 폭탄주를 돌리고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유를 묻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눈부신 압축 성장과 발전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화 본질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질문 없이 사람들을 참여와 몰입, 그리고 선택으로 이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솔루션의 과잉으로 사람들의 욕구와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결과, 감성과 영혼, 신념과 그리고 대의명분이 차별화와 경쟁력의 원천이고 생산과 소비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 예술대학교 혁신 인사이트 허브 센터장인 지오바니 시우마 교수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이 중시되던 노하우의 시대가 가고 노필의 시대가 도래했다. 노필은 조직 구성원이 자기 일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를 의미한다. 많은 직원이 자기 일을 단순히 의무라고 생각하고 수행한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낄 필요는 없다.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리더들이 일을 시키는데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불만 없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주어진 일을 아무 말 없이 해내는 직원들이 인정받았고 성과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요즘 조직 구성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에 대한 목적과 가치입니다. 과거에 무조건적인 수능과 헌신을 요구했던 리더십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올버니 대학교의 마크 무레이브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흥미로운 쿠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따뜻한 쿠키 접시를 제공받고 먹지 말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절반은 유혹을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실험의 목적을 알려주고 참가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요청했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쿠키를 5분 동안 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만 주고 지시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실험에 참여한 학생 중 따뜻한 쿠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1000분의 500초 동안 반짝거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상태에서 6 다음 4가 나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은 12분 동안 집중력을 잘 유지한 반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시만 받았던 그룹은 시간이 지나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을 깜빡하거나 피곤해서 집중하기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심지어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생겨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여하거나 누군가를 돕는다고 인지할 때 그 일이 덜 힘들게 느껴지고 더 높은 집중력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보고에서도 목적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혁신의 수준은 30%, 핵심 인재 유지율은 40% 더 높았고요. 세분화된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위치를 점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적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를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텔로스는 목적과 사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본래의 존재 목적이 있고 사람들의 역할과 특정한 행위에도 그 본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와 있듯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직장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에도 반드시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때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단순히 개인과 경제적 이익을 넘어 누군가의 삶과 행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때 더 높은 수준의 몰입과 혁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리더 역할은 구성원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도록 만들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실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리더는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고차원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셜 골드 스미스가 그의 저서 트리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목적의 질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 수준을 넘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때 지속적으로 몰입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성원들이 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구성원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일하는 과정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에 대한 소유감을 높여주고 책임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네, 지금까지 목적으로 리딩하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의 존 도나우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산업,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